김구가 죽었을 때 한 번도 조문하지 않았던 이승만은 김창룡 영전에 3번이나 조문하면서 진심으로 애통해야 했다. 이승만의 오른팔, 옥도 김창룡 편입니다. 1920년에 태어나서 1956년 1월 30일까지 36세를 살았다. 김창룡은 함경남도 영흥군에서 태어났다. 본관은 수안이다. 그는 4년제 사립 덕성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영흥국립농잠 실습학교 2년 과정을 마친 후 일본인이 운영하는 직물 공장에서 2년간 직공으로 일했다. 이후 만주로 건너가 남만주철도 주식회사의 창춘형 말단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만주국 신징의 철도회사에서도 잠시 근무하였다. 20세인 1940년 철도 직원을 그만두고 일본인의 추천을 받아 만주 주둔 일본 헌병부대 보조원으로 들어갔다. 21세인 1941년 일본 관동군 소속 헌병 교습소에 입소했고 교습소를 수료한 후 그해 10월 일본 파견 헌병대에 배속된 후 소련과 만주 국경 부근으로 파견되어 중국 공산당과 소련에 대한 첩보를 수집했다. 그는 일본 사복 헌병이 되어 사복 차림으로써 일본의 정탐원으로 활약했는데 그는 소련과 만주국 국경지역에서 항일 인사를 감시하는 일을 맡았다. 이후 그는 평생 정보 공작의 전문가로 살아가게 된다. 23세인 1943년 상하이에서 파견되어 활동 중이던 중국 공산당 거물 왕글레를 체포하였고 이로 인해 왕글레가 이끌던 9개의 비밀 지하 조직을 일망타진하고 50여 명의 조직원을 체포하는 성과를 올렸다. 김창룡은 그 공로를 인정받아 오장으로 진급하였으며 이후로도 많은 비밀 조직을 적발하는 공을 세웠는데 해방 전 2년 동안 그가 적발한 항일 조직이 50여 개에 달하였다. 왕진내를 체포할 때 김창룡은 중국인 거지로 위장해 왕진내의 가게 종업원으로 일하였고 왕진내의 신임을 얻기 위해 경찰서 유치장을 7번이나 드나들었다. 이 때문에 왕진내와 주변 중국인들조차 그를 진짜 중국 사람으로 알았다고 한다. 25세인 1945년 해방이 되자 고향으로 귀향했으나 그해 11월 북군에 들어온 소련군에 의해 전범으로 체포되어 사형 선고를 받았으나 이송 도중 탈출했다가 다시 체포되어 이듬해 4월 다시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다시 탈출하여 월남했다. 서울에서 전전긍긍하던 그는 우연히 만주 일본군에서 안면이 있던 박기병을 만나게 된다. 당시 국방경비대 사면대 소대장이었던 박기병의 소개로 국방경비대 제5연대 사병으로 입대했으나 가혹한 훈련을 견디지 못해 탈영한 후 그 뒤 제3연대 사병으로 재입대하였다. 27세인 1947년 1월 만주군 대위 출신인 김백일의 추천으로 조선경비사관학교 3기로 입교해 단기 교육을 마친 후 그해 4월 소위로 임관하여 국방경비대 제1연대 정보주임의 보좌관으로 활동하면서 국방경비대 내부의 좌익세력 숙청에 주력했다. 그해 5월 당시 서울에 주둔해 있던 미소공동위원회의 소련군 장교가 사진을 찍자 김창룡은 이를 발견하고 격투 끝에 소련군을 제압하고 필름을 압수했다. 이 일로 소련이 난처해지고 김창룡은 군 수뇌부의 주목을 받아 이듬해 1월 중위로 진급하게 된다. 28세인 1948년 8월 정보 수립 이후 대위로 진급했고 방첩부대의 전신인 육군본부 정보국 3과에서 좌익 혐의자 조사를 담당했다. 해방 후 북한에서 죽을 고비를 넘겼던 김창룡은 반공전선의 일선에 섰고 동료들을 정탐하고 군부 내 좌익 인사들을 감시하기 시작하였다. 그에 의해 남로당 거물들인 이재복, 이중업, 김삼룡, 이주하 등이 체포되었다. 그해 10월 여순 사건이 발생하자 반란 토벌사령부 작전장교로 참여하였고 이승만에 의해 본격적인 숙군 사업이 전개되자 그는 군내 좌익 세력을 대거 색출, 처벌케 함으로써 소령으로 특진했다. 박정희도 이때 체포되었으나 정보국장 백선엽 대령을 위시한 각계의 압력으로 도리어 박정희의 연대 신원 보증에 참여하여 그를 살려주었다. 29세인 1949년 방첩대장으로 부임하였고 그해 6월 김구가 암살되었다. 이때 암살자가 방첩대 소속 소위 안두희였는데 체포된 안두희가 끌려간 곳이 김창룡 앞이었다. 이때 김창룡은 안두희에게 안 의사 수고하셨어 라고 말했다고 하고 안두희가 감옥에 있을 때 좋은 음식을 대접했다고 하며 6.25 전쟁이 발발하자 김창룡은 안두희를 형무소에서 빼내주었다. 이런 이유로 김창룡은 김구의 암살 배우로 지목되었는데 김구의 암살 배우는 지금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다. 30세인 1950년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8월
부산 방첩대 대장으로 임명되었고 9월 서울을 수복하자마자 이승만은 그에게 군검경 합동수사본부의 본부장을 맡김으로써 김창룡은 북한군이 수도권 점령 당시 북한군에 협조한 부역자를 찾아내고 처벌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졌다. 31세인 1951년 1.4.5태로 다시 부산으로 내려가 군검경 합동수사본부장 일을 계속하였고 이승만에게 직통으로 보고함으로써 그는 권력의 실세로 군림하였다. 한국전쟁 발발 후 김창룡이 약 7개월 동안 처벌한 부역자만 55만 명이 넘었으며 이 중 서울에서만 1298명이 처형되었다. 그의 막무가내식 부역자 처벌은 여론과 정치권의 거센 비판을 받았고 결국 합동수사본부는 1951년 5월 23일 해체되었다. 그러나 김창룡은 이 시기 이승만에게 절대적인 신뢰를 얻어 대령으로 승진하였고 1951년 5월 15일 육군 특무부대 대장에 임명되었다. 김창룡은 좌익 세력이 거의 다 소탕되자 무고한 사람들을 빨갱이로 몰아서 조작하는 사건들을 일으킨다. 인민군 패잔병으로부터 빼앗은 무기를 삼각산 뒤편에 있던 주민들에게 나눠주고 이들을 빨갱이로 몰아 이들이 서울을 습격하려 한다고 꾸며 모두 죽여버렸다. 1951년에는 상복 차림으로 관을 메고 지리산으로 가던 청년들을 붙잡아 이들이 관 속에 총기를 숨겨놓고 지리산 빨치산에게 가는 것이라고 이승만에게 보고했다. 1952년에는 전쟁 당시 피난 수도였던 부산의 금정산에서 대구 형무소의 수용자들을 무장공비로 조작하여 이들 7명을 사살하였다. 이 사건으로 이승만은 계엄령을 선포하고 야당 국회의원들이 탄 버스를 통째로 납치한 부산 정치파동을 일으켜 장기 독재의 기반을 닦았다. 33세인 1953년 5월 김창룡은 육군 준장이 됐고 그와 대립관계에 있던 조선민족 청년단을 밀어내기 위해 그해 8월 정구군을 간첩 혐의로 체포하였다. 이로 인해 자유당에서 족청 계열 거물 인사 8명이 제명되면서 족청은 순식간에 권력에서 이탈했다. 이후에도 김창룡은 특무대장으로 있으면서 농해안 반란 사건, 납북된 조성왕이 암살 지령을 내렸다는 국가원수 암살미수 사건 등 국내 방첩 활동이라는 본래의 임무를 넘어 각종 정치 사건을 조작하는 월권 행위를 하며 정치에 깊이 관여하면서 이승만 대통령의 반대파를 축출하였다. 34세인 1954년 정일권 육군 참모총장이 친한 사이였던 공국진을 헌병사령관에 임명하여 국내 부패 척결 임무를 하던 중 김창룡 특무대장과 갈등을 빚었다. 김창룡은 공국진을 일본으로 탄피를 밀수출하려는 혐의를 씌워 해임을 하려 했고 참모총장 정일권의 명령을 무시하고 공국진의 보좌관을 체포, 연행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김창룡의 월권 행위에 분노한 정일권은 이승만에게 직접 찾아가 김창룡의 전근 내지는 유학을 건의하기도 했지만 이승만은 그의 건의를 수용하지 않았다. 35세인 1955년 육군소장으로 진급하였다. 김창룡은 지휘관 사이를 이간시키고 군 지휘관들을 감시하는 데 열중하였고 직속 상관인 참모총장이나 국방부 장관을 무시하고 직접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월권을 자행했다. 1956년 1월 30일 아침 출근길에 서울 용산구 원효로 자해병원 앞 노상에서 군복을 입은 괴한의 총격을 받고 적십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김창룡은 최초 피격 이후 현장에서 도주하려 하였으나 추가로 5발을 더 맞고 사망했다. 향년 36세였다. 이승만은 김창룡이 암살당하자 적십자 병원으로 직접 찾아가 유해를 살펴본 뒤 그날 바로 김창룡을 육군 중장으로 추서했다. 이승만은 담화를 발표해 애도의 뜻을 표한 후 다른 시일 내에 범인을 체포하라는 엄명을 내렸다. 군은 전국에 비상경계망을 펴고 수사에 착수했으며 전군 장병의 휴가 및 외출 금지령을 내렸다. 2월 3일 김창룡의 장례는 대한민국 최초의 국군장으로 성대하게 치러졌다. 그날 하루 동안 전 육해공군 부대가 조기를 개항하였고 장병들에게는 가무와 음주 금지령이 내려졌다. 이승만은 김중장은 나라를 위해서 순국한 것이며 충령의 공을 세운 것이다 라고 말하고 비문을 직접 써서 보낸 후 범인 체포를 거듭 독촉하였다. 김구가 죽었을 때 한 번도 조문하지 않았던 이승만은 김창룡 영전에 3번이나 조문하면서 진심으로 애통해했다. 장례식 이후에도 범인은 오리무중이었다가 저격 25일 만인 2월 23일 김창룡의 특무대 부하였던 허태영 대령과 그의 운전병 이유해 중사 등 4명이 범인으로 체포되었다. 허태영은 김창룡의 전행과 비리를 보다 못해 군 민주화를 위해 거사했다고 진술했다. 이후 이 사건 연루자 6명은 모두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배후 최고 책임자인 강문봉 중장과 배후 사주 교사자 이진용만 각각 무기형으로 감형되고 나머지 4명은 사형이 집행되었다. 그러나 이승만은 강문봉 중장 위에 최종 배후로 정일권 육군 참모총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더 이상 수사가 확대되는 것을 막았다. 주범이었던 허태영은 법정에서 김창룡을 죽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그가 영달을 위해 무분별하게 사람들을 잡아들였으니 공산당 1명에 양민 10명의 비율로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되었다. 김창룡이 취급한 사건들도 전부가 협박 공갈로 자백을 받은 것으로 대부분 허위 날조됐거나 침소봉대된 것들이었다. 또한 살인, 약탈 등으로 군수품을 빼돌리고 밀수를 해서 모은 재산만 20억 원이다. 김창룡은 이승만이 가장 신임했던 인물로 건국 이래 많은 간첩과 좌익 세력들을 색출하여 혁혁한 공을 세웠지만 간첩 조작을 하여 무고한 인명을 희생시킨 장본인이라는 논란이 있다. 김창룡은 2002년 민족정기를 세우는 국회의원 모임이 선정한 친일파 708인 명단에 포함되었고 2008년 발표된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 인명사전 수록 예정자 명단 군부문에도 포함되었다. 김창룡의 묘는 사망 이후 사설묘역에 설치돼 있다가 1997년 7월 31일 유가족의 국립묘지로의 이장 신청에 따라 관련법에 의거 1998년 2월 13일 대전국립현충원 장군묘역으로 옮겨졌다. 지금까지도 그가 국립묘지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는 주장이 계속되어 찬반양론이 있다. 지금까지 김창룡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